5월이 되자 쌍계사 스님들이 바빠집니다. 한동안 안 쓰던 땔감을 찾아내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쌍계사에서 첫 차를 덮을 준비를 하는군요. 뜨겁게 달군 가마솥에 녹차잎을 넣어 불기울을 쐬는 작업인데요. 차 안의 효소를 불로 죽인다고 해서 살청이라고도 합니다. 뜨거운 가마솥에 손을 넣어 찻잎을 직접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도는 300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0도에서 350도까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더 차갑거나 더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이론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덮은 차는 멍석에 잘 비벼야 합니다. 빨래를 빨듯이 밀었다 당겼다 하며 녹차잎에 상처를 내는 거죠. 상처가 제대로 나서 안의 것이 밖으로 잘 흘러나와야 좋은 향, 좋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을 해야 비로소 녹차의 형태를 잡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마솥에 골고루 펴서 다시 한번 수분을 말려줍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손이 가는 것이 차 만들기입니다. 한낱 잎사귀 한 장에 그런 수많은 공을 들였으니 아마도 차의 향이 그렇게 짙은 모양이네요. 경기도 하남시, 오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차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이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장 쓸개에서 담즙을 이렇게 보유했는데 쓸개가 다 이제 쓸개 다 잘라버렸지. 12지장이다. 집어먹으면 좀 가라앉고. 그래서 제 가방에는 바로 병상에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없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종숙 씨도 사실 지난 몇 년 말할 수 없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는데요. 그게 너무 있지. 처음에는 한 가지도 벅찬 병을 몇 개씩 겪으면서 말입니다. 갑상선이었을 때는 갑상선 때문에 맨날 힘들고 피곤해서 아팠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막 뚱뚱뚱뚱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 병원에 갔더니 사구체 신염이라는데, 사구체 신염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내가 변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요, 몸이. 70kg까지 늘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상선과 사구체 신염, 그 후 위암이 발병하고 그 얼마 뒤엔 자궁세포 변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좀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또 다른 데가 아프고, 그래서 이 일상이 그냥 늘 아프다가 지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식이요법. 그 중에서도 녹차를 신경 써서 마셨다는데요. 자, 우리 아내를 위하여. 다른 식이요법과 함께 가루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6년. 종숙 씨의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당뇨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요. 네, 당뇨는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졌고 또 우리 아이들도 건강해졌고 정말 우리 가정에는 축복이었습니다. 한 가지 병도 아니고 4가지 병을 이겨낸 종숙 씨의 투병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종숙 씨는 자신의 건강 비결 중 하나로 녹차를 꼽고 있습니다. 천연이잖아요. 이거는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몸에서. 그래서 좋아요. 녹차 때문에 건강을 회복했다는 종숙 씨. 정말로 녹차가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세계적인 권위자들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인 미국의 윈십 암 연구센터.
이곳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설암 및 두경부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신동문 교수. 신동문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천연물질, 특히 녹차를 이용한 신약 개발 분야입니다. 이분은 설암 환자인데 치료 중 혀를 잘라내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위에 호수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And this one basically almost like a lifeline. Through all this necessary nutrition and hydration go through here, having a good outcome. 문제는 설암은 재발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환자들에게 부작용 없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희망이 녹차 추출물로 된 신약입니다. Mucous membrane is fine, and 녹차를 주기 전하고 그다음에 준 다음하고의 비교 사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녹차를 주어가지고 한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화이트 패치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직도 조금 있긴 한데 많이 줄어들었고 그걸 조직 검사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셀들이 이렇게 아주 어글리하게 배려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됐어요. 녹차하고 그다음에 다른 항암제하고 이제 컴바인해서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치료나 예방에서 보통 단일물보다는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과연 녹차의 어떤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 물질을 만들어야 하는데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이 효소와 결합해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아직 임상실험 초기 단계입니다만 동물 실험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쥐에 암세포를 주입한 실험에서 녹차 추출물을 준 쥐는 종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기초적인 임상 단계지만 앞으로는 녹차와 같은 천연물질로 암을 치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Because patients who don't have active cancer but have a form of precancer are much less likely to tolerate severe side effects from cancer drugs. And this is an important study because it's based on the fact that if you look at populations that use a large amount of green tea each day, mostly in Asia and Korea and China and Japan, other parts of Eastern Asia, they have much lower incidence of head and neck cancer and other malignancies. 녹차의 항암 연구는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국립암연구센터는 흡연 인구가 많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적은 이유를 녹차에서 찾고 있습니다. 肺がん細胞で、緑茶とがん予防薬と一緒に併用してでどのくらいがん細胞がアポトーシスを起こしているかをこれから見ます。 녹차가 항암제와 함께 폐암 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これは何でしょうか。これここの下にあるのが細胞。あ、この下が何ですか。はい、これ細胞です。がん細胞。がん細胞。はい。ああ、ちょっと色が濃いやつ。 녹차만 믿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폐암 예방엔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래도 녹차가 어떤 활약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ですね、見にくいんですけど、これ全部一つ一つが肺がんの細胞なんですね。で、このようにこうピカピカ光って、で房を作っているというのはがん細胞がどんどん分裂しているというのを示しているものですね。この辺り。 항암제와 녹차를 함께 처방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なぜ1日10杯かという10杯というのは疫学調査の結果から来ています。
사이타마 현의 역학조사 결과 녹차를 10잔 이상 마신 사람은 3잔 정도 마신 사람보다 7년이나 암 발병 시기가 늦춰졌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은 암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가적으로 3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시즈오카의 가케가와시는 가장 의료비가 적게 드는 도시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가케가와시가 녹차 생산지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녹차를 먹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카테키닌이 뭐니 하는 녹차의 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미꾸 할머니처럼 녹차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죠. 올해 97세가 된 할머니는 이곳 카와네 마을에서 평생 녹차 농사를 지어온 분입니다. 子供屋に親目屋根をべったりたげてくるとね、こういうお茶を出してこうやってはしゃぐでしょ黒。こうやってしゃきれいに拭いてやっけ。それできれいになったよ。お茶で。 카와네 마을은 차 재배 조건에 맞게 고도도 높고 안개도 많이 끼는 곳입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병원이나 의료시설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은 통계적으로 장수촌에 속합니다. 평균 연령도 높고 암 발생률도 적기 때문입니다. この最後の一滴が一番美味しいと言われています。 마을 사람들은 그게 다 녹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오늘도 가족들이 모여서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올해 72인 큰아들 내외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군요. お茶はご飯の時はお茶なしじゃ食べれんね。お茶なしでは食べられない。ですね、昨年の107歳の方が亡くなられたですね。 도심에서 떨어진 이 작은 마을에서 97년을 살아온 할머니. 할머니에게 녹차는 생계를 유지할 큰 농사이자 멀리 있는 병원을 대신할 비상약품이었을 겁니다. 차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커피와 콜라 대신 차를 손에 든 사람이 눈에 많이 뜨이는군요. 이 여자분처럼요. But lately I've been drinking more tea than coffee. And I guess the reason is better health benefits. I've heard a lot of negative things about drinking coffee from a lot of different people's doctors and everything else. So I hear there's better antioxidants and everything else, nutrients in green tea versus coffee or tea in general. 2002년 미국 타임즈의 10대 건강식품으로 녹차가 소개되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이곳은 이곳 뉴욕에서 1895년에 문을 연 상점인데요. 예전에는 커피를 주로 팔았지만 지금은 차 판매대를 더 늘렸습니다. 커피와 차의 비율이 6대 4로 비슷해졌기 때문이죠. Doesn't taste like licorice. Tea is something that people are more educated on drinking tea in New York nowadays. So people in the past used to buy tea bags, but now they're actually buying loose tea and buying a teapot and making it loose. Okay. Now back to what I came before. Okay.
그럼 이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Thank you. Out of 50. I think it becomes popular, especially at least in the American culture, to try and stay away from the caffeined teas or like coffee. They try and go, a lot more people are drinking tea. I've been drinking tea for many years. I have some stomach problems and I had to stop drinking coffee. 그런데 말이죠. 모두들 차가 좋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를 모아 간단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실험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습관을 바꿈으로써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몸속에 그 대사를 앞으로 40일 동안 꾸준히 차를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아보자는 거죠. 실험 전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그리고 체세포 비율 등을 측정해 기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일곱 명의 지원자들은 각각 고혈압, 고지혈, 비만 등의 문제가 보였는데요. 다른 생활은 그대로 하되 하루 5잔 이상의 차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실험 20일 후 대학생인 장소라 씨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이었다는데요. 운동도 식단 조절도 기존 방식대로 하고 다만 차를 마시는 과정이 추가된 거죠. 많이 못 먹게 됐지만 식탐은 안 변했어. 여전히. 진짜. 자, 이건 보차. 이분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실험에 참여하시게 된 분들입니다. 하루 5잔씩 잘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실험 시작 이후 달력에도 적었는데요. 5잔, 석잔, 2잔 잔수야 이게. 잔수요? 한 분은 수첩에 표시까지 해가며 약처럼 꾸준히 드셨다는데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몸무게가 한 3, 4kg씩 줄었어 다. 마음을 다 비웠더니 좀 가벼워졌어. 하루 5잔. 40일 이후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하시죠. 녹차밭에 여름이 왔습니다. 녹차밭은 더 푸르러졌지만 여름이 되면 갖가지 전염성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녹차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현이와 도원이가 엄마 따라 시장을 다녀오는 모양입니다. 8살, 5살, 아직은 장난꾸러기인데요. 이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 바로 녹차랍니다. 내가? 이건 도원이. 주연이는 5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 녹차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맛있어요. 녹차는 우리 몸에 좋아요. 녹차 좋아? 네. 주연이 엄마는 다 사용한 녹차 티백을 모아서 다양하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심한 도원이는 녹차로 목욕이나 세수를 시키고요. 특히 잘 칫솔질을 못하는 두 아이에게 녹차 가글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충치에도 더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꾸준히 그냥 조금씩 먹이고 있어요. 감기 걸리다 해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로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녹차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됐을까요? 치과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충치 하나도 없고. 아이고 잘했어. 초등학생 저 정도의 나이가 보통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충치가 있는 편이고
3분의 1 정도가 충치가 없는 편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관리가 잘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녹차를 마시면 충치가 없어진다. 그 이유는 바로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 때문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입안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충치 원인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또 스트랩토코커스 생규이스를 배양한 BHI 배지에 치아를 넣은 후에 이 증류수에 넣어서 세척을 하였을 때 치아 표면에 생물막이 다량 형성되었으나 녹차 추출물에 적용하였을 때 생물막이 형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자라는 미생물에 녹차를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이 사라져 5분 후에는 미생물 배양 접시가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치 유발균과 입냄새 유발균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번엔 일본 시즈오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식수대. 식수대가 뭐 특별하냐고요. 이 식수대는 수돗물 대신 녹차가 흘러 아이들이 수시로 먹고 마시고 입을 헹굽니다. 먹고 입안을 헹구고 건강해지자. 그 말 그대로 아이들은 식사 전후에 마시는 것은 물론 물통까지 준비해서 수시로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녹차의 양은 하루 2,000리터. 수도관에 연결된 큰 통에는 녹차가 담긴 망이 들어있는데요. 녹차를 틀면 뜨거운 물이 통과해서 녹차가 우러나오는 주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어린이당 마시는 양은 적어도 500ml씩. 이렇게 녹차를 마시게 되면서 이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カテキンがね、インフルエンザにいいって言われますけどね、こう正確なデータを取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ね、確かに周りの学校が流行ってるインフルエンザになってる時はまだうちの学校になってなかったり、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したのでね、多少効果があるのかなっていうね、まだこれは長いデータをね取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초등학교에서 이런 효과를 봤다니 따라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아이들이 먹기 좋게 농도는 조절한다고 하지만 탄산음료 대신 녹차를 먹는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어린이들은 감기나 식중독에 약하고 병이 전염되기 쉽기 때문에 녹차를 먹음으로써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이 어린이집의 목표입니다. でもそうですね、お茶でうがいをしたりもしますし、それはインフルエンザの予防とかにもなりますので、なるべくお茶を持ってきてもらうようにしています。 과연 녹차는 감기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 성백린 교수팀은 녹차의 천연물질이 호흡기 질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녹차를 마시는 것보다 코나 입을 통해 헹구어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미플루하고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를 저지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녹차는 완전히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켜서 사멸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작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이 녹차 성분이 바이러스에 있는 외피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불활성화시켜주는 이러한 기작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병에 특히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말했던 설암이나 충치도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러나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역시 호흡기 바이러스에 관련된 질병이라고 합니다.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을 감염할 수가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돼지로부터 사람한테 감염된 것이 신종플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차 폐기물을 농장에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면은 동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물로부터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녹차를 마시면 참 좋겠네요. 이 양계농원에서 자라는 닭은 녹차를 마시지는 못해도 먹기는 한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 닭들도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료에 섞어서 녹차를 먹인 닭은 감기로 인한 폐사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닭들에게도 녹차가 효과가 있을까요? 숲속에 풀려있는 닭들이 가장 취약한 게 호흡기인데요. 이 녹차 투입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농장에 이때까지 한 번도 그 호흡기가 발병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게 어떤 녹차의 효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닭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달걀도 신선도와 탄력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흰자를 따라서 계란이 마음대로 이렇게 따라다녀. 풀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따라다녀. 이렇게 잡아도 이게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물론 그 방사를 시켜서 아주 운동을 많이 해서 튼튼한 계란을 놓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녹차를 저희들이 꾸준히 투여하는 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 성분이 닭들을 호흡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줌으로써 건강한 이세를 낳는 셈이죠. 물론 이 달걀은 우리가 감사히 먹게 되겠지만요. 녹차를 먹고 자라는 건 무태 있는 동물뿐 아닙니다. 이곳 양식장에서 자라는 참숭어들에게도 녹차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여러 마리가 모여 사는 양식장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이 퍼지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질병 예방이 중요합니다. 폐사율이 적고 그다음에 육질이 단단하면서 고기 무게 중량이 많이 나가요. 그게 장점입니다. 녹차를 먹은 숭어는 바이러스 질병에도 강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 색깔이 달라집니다. 녹차 숭어하고 일반 숭어하고. 일반 숭어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벌겋게 피가 비치는 것에 비해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 사료를 먹인 숭어보다도 녹차를 먹인 숭어는 신선도도 좋고 고기가 워낙 그 활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녹차밭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사색과 명상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더 녹차 한 잔의 기적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깊은 산사에 스님들 수행이 한창입니다. 여러 스님들이 한 방에 모여 각각 불경을 읽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스님들의 소리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이 공부하는 내용을 머리에 담는 데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죠. 차의 기능 중 하나는 이런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차는 불가에서뿐 아니라 선비들이 아끼는 음료이기도 했는데요. 차를 마시며 수행을 하며 우리나라의 다도의 기틀을 잡았던 초이선사.
수많은 책을 읽고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던 다산 정약용. 한 획 한 획에 혼을 담았던 명필 추사 김정희는 차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군요. 차 속에 있는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안인이 어떻게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시즈오카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그냥 물과 대안인을 마실 때 뇌파 변화를 기록하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これまでのね結果ではね、緑茶の中に含まれているアミノ酸でテアニンというのがあってですね、このテアニンの多いお茶、あるいはそのテアニンそのものをですね、人間に飲んでもらうとアルファ波がずっと出てくる、放出の頻度が高くなるということはもう分かってるんですね。そしてアルファ波とはですね、 사람의 뇌파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수면 상태에는 델타파, 졸린 상태에서는 세타파,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는 알파파, 흥분하거나 불안한 상태는 베타파가 나오는데 차를 마시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알파파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녹차가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40일 동안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급에 하루 5잔 이상의 녹차를 먹게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녹차 맛이 어때요? 좀 써요. 네, 떡떡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녹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20일 후 윤정원 학생의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 카메라가 따라와서 그런지 집에 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는군요. 물론 녹차까지 앞에 준비하고 말이죠. 녹차를 마신 지 20일, 종원이는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졸리면 자는 성격인데요. 녹차 마시니까 별로 졸리지도 않고 막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도 막 기본으로 12시는 그냥 기본으로 넘고 한 1시? 늦으면 1시 정도까지 공부하고 자요. 오자마자 공부를 해. 응? 너 왜 그래? 안 하던 행동을 해 왜? 어? 이거 먹고 해. 고마워. 이렇게 집중력이 조금 더 이렇게 강화된 것 같고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얘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차분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얘가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인데 조금 차분해진 듯한 모습도 보여요. 녹차 때문이든 아니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 건 사실 같군요. 드디어 40일의 일정이 끝나는 날인데요. 아이들의 책상 앞에는 여전히 녹차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제가 원래 좀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서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수업 시간에 좀 조는 게 많았는데요. 그런 것도 줄어들고 집에서 할 때도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일단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간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준비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느라고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여러 친구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전반적으로 반 전체의 자율학습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단기간 섭취한 녹차가 성적을 올려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도움은 된 것 같군요. 대안인이란 이제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하고 카페인하고 결합해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학습 능력이 이제 증가되면서 집중력이 증가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앞서 보여드린 건강실험의 결과를 알아볼까요? 건강실험도 오늘로써 40일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과 중간검사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3번의 건강지표를 검사했는데요.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40일 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모두들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블록 내미세요. 지방간도 좋아졌어. 정말요? 네, 보면 알아. 배 모양만 봐도 내가. 이 간 크기인데 전엔 이만했거든. 아, 네. 줄어들었어. 아. 축하드립니다. 야우. 많이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네. 놀라운 것은 3번의 검사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방광염 수술로 중도에서 그만둔 참가자를 제외하고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황원정 씨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두 번째 206, 세 번째는 180일까지 떨어졌죠. 일단은 가장 변화가 많았던 분은 이기영 씨인데, 이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녹차를 마시기 전에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이 258에다가 중성지방이 283이나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녹차를 2주만 하시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무려 187까지 떨어졌고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녹차나 이런 차 종류만 먹어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 가까이 되었던 실험자들 3사람 모두 40일 이후 200 이하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녹차를 마시면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 중 70%를 차지하는 EGCG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 성분이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몸속에 들어간 EGCG는 혈관 속에 떠돌아다니며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게 됩니다. EGCG와 결합된 콜레스테롤은 배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차를 마시면서 몸에 변화가 오니까 굉장히 신기했고요. 또 어떤 성분이 어떻게 몸에 작용을 해서 그 수치를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홍차나 녹차나 이런 차를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체내 근육량이었습니다. 체내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속도가 좀 더 붙긴 해요. 네, 속도가 붙어요. 살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좀 균형 잡히게 잘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그렇다는 증거물은 없는데 그냥 제 스스로 느끼기에 몸이 좀 이렇게 잘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네, 빠지는 것보다는. 겨울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내년 봄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찻잎은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겨울, 이천영 씨의 집.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화로에 앉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집 어른들은 차를 한 잔씩 주시는군요. 시중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만 내려오는 차약입니다. 이쪽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들이 먹던 작설이라는 차의 약이에요. 차약. 차약. 차약은 비벼서 부드럽게 만든 찻잎을 덕지 않고 온돌방에서 발효시켜 병원이나 약국이 흔치 않던 시절에 집안에 두고 상비약으로 먹었던 거라고 합니다. 피로하다거나 피로 회복에도 먹고, 또 아이들 대하리가 있잖아요. 대하리가 있어도 이것을 먹이고. 아이고 머리가 아파 감기를 들었다면 그 다리 줘요. 그래서 땀을 내요. 민간
약으로서 민간요법의 약으로서 상용으로 가정에는 어느 가정이든 다 상비약으로 돼갖고 있어요. 카데키닌이 대안이니니 그런 말을 알았을 리도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웠는지. 차 한 잔에는 바로 그런 조상의 지혜와 자손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맛있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가볍게 마시는 음료 차. 모르는 사이 차의 향기 속에서 우리의 몸은 조금씩 일상적이면서도 편안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